여러분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또 만나러 왔습니다. 10월 28일입니다. 음력은 10월 4일 갑인일 호랑이 날 금요일입니다. 1년 중 30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는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꽃 무궁화. 무궁화 뜻인 미묘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생석은 콘플라워 프로사바이버라고 합니다. 10월 탄생석은 쉽게 58이죠. 탄생목은 호도나무입니다. 우리 주에 오늘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 항쟁이라고도 합니다.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사건, 반의 자유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 통일의 3대 구호를 내걸고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66시간 50분 동안 건국대학에서 전개된 학생 민주화 운동입니다.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사태 혹은 12.8 건국대학교 항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거농성은 작전명 황소 330이라는 명명된 경찰의 입체 진압 작전에 의해 강제 해산됐으며 1525명이 연행됐고 이 중 1288명이 구속됐습니다. 연행된 학생들에겐 용공 좌경분자라는 죄목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윤금이 피살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윤금이 피살 사건은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기지촌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윤금이 당시 26살입니다.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에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사망 원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얼굴의 함몰 및 그로 인한 과다 출혈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직장 항문에는 우산이 27cm가량 박혀 있었고요. 음부에는 맥주병 둘, 콜라병 하나가 절반쯤 꽂혀 있었으며 입에는 부러진 성냥들이 물려져 있었고요. 전신은 세탁 세제뿐만이 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제기됐고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의 대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범인인 케네스 마클리병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4년 5월 17일 천안교도에 수감되어 복역하던 중 2006년 8월 14일 가석방되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1992년도입니다. 하늘로 날아간다는 사건입니다. 휴거 사건입니다.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이장님 목사 등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즉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종말론을 주장하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파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서울역, 청량리역, 역전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어디에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휴거 얘기를 굉장히 합니다. 그랬던 때에서 그러나 막상 10월 28일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가라는 말은 이장님이 1978년 어니스트 앵글리의 예수 재림 소설 락처를 번역하면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광희의 황홀한이라는 뜻의 락처를 의역하여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장님은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예언서를 내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적극 추정하기 시작했고요.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고도 주장했고요. 1992년 9월 24일에 서울지방법원경찰청에 강력부는 이장님을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1992년 10월 4일에 서울 형사지방법원 이장님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에는 징역 1년과 2,600달러의 몰수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날 휴거 날을 기대했을 때 담이 선교회나 많은 신도들은 휴거한다고 옷을 희게 갈아입고 전체 다 있었는데 이장님 목사는 감옥에서 저녁 식사를 먹고 잠자리에 들어서 자기 시작했던 그렇던 그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한 날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 사복리에 있는 복합 리조트 시설이며 메인은 카지노입니다.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라서 정선 카지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부대 사업은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이죠. 거기에 한국인은 속인주의 때문에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해도 원칙상으로는 일단 불법이므로 전 세계의 카지노 중에서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재인 정선군 주민들은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정선군민은 신원조회를 거친 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내 외국인 겸용 카지노이지만 실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죄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에 있고 내국인은 강원랜드만 출입할 수 있어 출입자의 약 99%가 내국인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오후 10시 50분엔 40대 오 모씨가 9억 8,700만 원에 상당의 기기 60대를 연결한 슬롯 머신에서 누적된 당첨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인 슈퍼메가 jet팍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6억 9,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측이 전문 사기 도박단에 몇 번이나 당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부 직원이 공모한 흔적도 있고요.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07년 발생한 카바라 55억 사기 사건입니다. 주범은 필리핀으로 도주해서 끝끝내 잡지를 못했고요. 2005년에는 중국인 타짜에게 거액을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2012년엔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카드박스가 발견된 사기 도박 수법이 발각되기도 했죠. 강원랜드 호텔의 모든 객실의 창문은 열리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투신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스베가스의 모든 호텔도 창문이 전체 다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시민의 날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1394년 음력 10월 28일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결정했다는 조선 왕조실록 내용에 의해 1994년부터 10월 28일을 서울 시민의 날로 지낸다고 합니다. 또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 관련 종사들이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날입니다. 원래는 교도관의 날이었다가 법의 날에 통합되어 없어진 뒤 교정의 날로 이름이 바꿔서 부활이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 조선 22대 국왕 정조가 1752년 오늘 태어나서 생일입니다. 건간의 탤런트입니다. 박영규입니다. 1953년 10월 28일 출생했죠. 1973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요. 3년 후 1976년 영화
걷지 말고 뛰어라의 단역으로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그로부터 9년 후 1985년 MBC 문화방송 드라마에 첫 출연해 특채 연기자로 데뷔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대전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모두 이곳에서 보내다 배우로서의 꿈을 가지고서 서울예술대학 연극학과로 진학을 하여 이후 연극배우로서 긴 세월을 보내다가 1998년 SBS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다리 아빠 역을 맡아 시청자에게 시티콤 명배우로 눈도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SBS 똑바로 살아라에서도 비슷한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2004년 유일한 자녀였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그는 한동안 연예계를 떠나 캐나다에서 6년간을 보내며 2번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난 세 번째 아내의 경례와 아내의 전 남편의 2명의 자녀들에게 이전에 잃었던 자신의 자식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2010년 5년 연의 공백을 딛고 주유소 습격 사건 2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의 기업인입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1955년 10월 28일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3세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이자 기업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하버드 대학을 자퇴하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립합니다. 그는 당시 프로그래밍 언어인 베어직 해석 프로그램과 RT 언어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RT 베이직을 개발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면서 게이츠는 2014년 5월까지 회장, 최고 경영자, 사장, 최고 소프트웨어 설계자 등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마이크로 컴퓨터 혁명의 선구자이자 가장 잘 알려진 기업가 중 한 사람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나 자란 빌 게이츠는 1975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설립하게 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의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 양상을 보이던 2020년 5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창업자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설립한 재단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자금으로서 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의 바이오 기업에 36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경우 전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증하고 3명의 자녀들에겐 1인당 1천만 달러씩만 상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빌 게이츠 전 재산의 0.0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고브에서 전 세계 23국에서 조사한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에서 9.2점을 받아 남성 인물 중 가장 존경받는 세계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2위는 버럭 오바마 6.4%, 중국의 시진핑 5.3%를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배우입니다. 신현준입니다. 1968년 10월 28일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 출생입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를 했고요. 소속사는 HG 아티스트입니다. 2010년 3월부터 서울 인덕대학에서 방송연예학과 전임 교수로서 발탁이 되면서 연기 활동과 더불어 후학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6일 12살 연하의 신부 김경미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 2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여배우입니다. 김서형은 1974년 10월 28일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에서 일남 이녀 중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1992년 미스 강원을 거쳐 1994년 KBS 1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합니다. 2018년 하반기 JTBC 드라마 SKY 스카이 캡슐에서 냉혹한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역할을 맡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악역 연기를 해내며 아내의 유혹의 신애리 역할 이후 10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SBS 월요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에서 주인공 차영진 역으로 출연했죠. 데뷔 후에 첫 단독 출연 작품이기도 합니다. 배우의 전직과는 달리 열정적인 형사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냅니다. 2021년엔 마인에서 정서현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마술사입니다. 최현우입니다. 1978년 10월 28일 마술사이면서 작가입니다. 고등학교 때 일본 이세탄 백화점에서 마술 도구를 보고 흥미를 느끼다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취미 삼아 시작한 마술이 반응이 좋아서 아예 직업으로 마술사를 결심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말을 꺼냈을 때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 결국 집을 4년 동안 나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마술사라는 자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전이나 카드를 이용한 클로즈업 마술부터 신체 절단과 같은 대규모 마술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단신의 귀여운 외모와 부침성 있는 태도 덕에 젊은 마술사들 중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임혜영입니다. 임소화 이렇게도 하고요. 1982년 10월 28일 강원도 강릉시 출생 배우입니다. 오마이 금비 2016년, 세자매 2021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잠시 임소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2020년 다시 임혜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출연으로 뮤지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도 인지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탁구 선수입니다. 전지희입니다. 전지희는 1992년 10월 28일 태어난 탁구 선수입니다. 중국 하베인성 출신으로 7살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고요. 중국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낸 후 중국 성인 국가대표 발탁이 어렵게 되자 김영석 감독의 권유로 2008년 한국에 건너와 2011년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이후 김영석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포스코 에너지 탁구단에 입단해 귀화 전 이름은 태민웨이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김민식과 함께 혼합복식 동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2016년 현재 세계 랭킹은 11위에 있습니다. 오늘 기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1101년도 대각국사의 의천 스님입니다. 의천 스님은 2055년 10월 30일 태어나 1001년 10월 28일 입적한 고려시대 왕족 출신 승려이며 작가입니다. 자는 의천, 속명은 왕씨고 이름은 석구 또는 후이며 호는 우세였습니다. 흔히 대각국사라는 시호로 부르기도 합니다.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서 어머니는 인예 태우입니다. 선종, 순종, 숙종의 친동생이며 추존왕 양헌 왕의 이보형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을 세운 한국 천태종의 중흥시조로서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3대 종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문종은 자기 아들 중 누가 승려가 될 것인가를 묻자 그가 자원하여 승려가 됐다고 합니다. 1065년 외삼촌인 경덕국사 난원을 스승으로 하여 계를 받고 출가하여 승려가 됐습니다. 일찍이 요 나라와 송나라를 방문 순례하면서 요 도종의 국사가 되고 송나라를 방문해서는 각처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송나라의 고성들을 만나 강론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충왕, 흥왕사, 흥원사, 해인사의 주지를 거쳐 다시 흥왕사의 주지가 됐습니다. 1001년 10월 28일 숙종 6년 국사로서 활동하던 중 충지자에서 입적하게 됩니다. 향년 47세 범납 36세였습니다. 숙종은 그의 부음을 듣고 조화를 파하고 임시 공휴일로 정했으며 친히 답예식을 한 뒤 영골사리를 영통사 동쪽 산에 석실을 세워 안치했다고도 합니다. 아까 사건에 이야기했던 1992년 오늘 윤금이 주한 미군 피해자도 오늘이 기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진주알 같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모든 관제구설 시비 사건이 없기를 바랄 때 불자들은 많이 스님 관제구설이 많이 붙습니다. 관제구설은 쓸데없는 이야기도 있고 쓸데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이루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제구설 시비 내가 남의 입도에 옳은 걸 싫을 때 옴바라 마니다시스바 옴바라 마니다시스바 옴바리 마니다시스바하 많은 사람들의 입도늘에 옳은 길 싫어할 때 이 진을 요는 무난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또 나머지 시간 여러분 행복하고 알뜰살뜰하고 진주알 같은 시간 쌓아가시고요. 아름다운 여러분 역사 만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 다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편안히 계십시오.